지은은 피팅룸의 거울 앞에서 새 드레스를 입어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민지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지은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개었다. 그 키스는 불꽃처럼 뜨거웠고 지은의 마음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의 10년 우정이 이제 끝난 걸까? 지은은 그날 오후 서울의 번화한 명동 거리를 걸으며 머릿속이 복잡했다. 민지와의 우정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됐다. 둘은 항상 함께였고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며 지내왔다. 민지는 활발하고 대담한 성격으로 지은의 조용하고 내성적인 면을 보완해주는 존재였다. 하지만 그 키스는 모든 걸 바꿔놓았다. 지은은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그 장면을 반복적으로 떠올렸다. 민지의 눈빛, 그 따뜻한 숨결, 그리고 키스 후 민지가 속삭인 말, 미안, 하지만 참을 수 없었어. 집에 도착한 지은은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웠다. 부모님은 아직 퇴근 전이었고 동생은 학원에 가 있었다. 지은은 핸드폰을 들고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다 멈췄다. 왜 그랬어? 라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두려웠다. 만약 민지가 진심이라면? 지은 자신도 그 키스에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가슴이 뛰고 얼굴이 붉어지는 그 느낌은 단순한 놀라움 이상이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이런 감정은 금기였다. 지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고 아버지는 정상적인 삶을 강조하셨다. 만약 이게 알려지면?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회사로 출근했다. 그녀는 25살,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민지는 24살, 같은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근무했다. 둘이 같은 직장에 들어간 건 우연이 아니었다. 서로를 응원하며 지원서를 함께 썼다. 사무실에 도착한 지은은 민지의 자리를 힐끔 봤지만 민지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은은 컴퓨터를 켜고 업무에 집중하려 애썼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민지 생각뿐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지가 지은의 책상으로 다가왔다. 어제 미안했어. 이야기 좀 할까? 민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고 둘이 회사 근처 카페로 갔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주문한 후 민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은아, 나 너를 좋아해. 그냥 친구 이상으로. 오랫동안 그랬어. 지은은 컵을 쥔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언제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하지만 말할 용기가 없었어. 어제 피팅룸에서 내가 너무 예뻐 보여서. 참을 수 없었어.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자신도 민지를 특별하게 생각했다.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웠고 민지가 다른 사람과 데이트할 때 질투를 느꼈다. 하지만 이게 사랑일까? 민지야,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 가족은 안 돼. 사회도. 민지는 눈물을 글썽였다. 알아. 나도 두려워. 하지만 숨기고 살 수 없어. 그 대화 후 둘이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지만 분위기는 어색했다. 지은은 퇴근 후 집으로 가며 생각했다. 이 감정을 받아들인다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까? 그 주말 지은은 부모님과 저녁을 먹었다. 어머니가 물었다. 지은아, 요즘 민지랑 어때? 자주 만나? 지은은 당황하며 네, 회사에서 봐요. 아버지가 끼어들었다. 민지 그 애, 좋은 애지. 하지만 너도 이제 나이 차서 남자친구 사귈 때 됐어.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부모님은 지은이 결혼할 나이라고 생각하셨다. 만약 민지와의 관계가 드러난다면? 지은은 그날 밤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천천히 생각해보자. 하지만 민지는 기다리지 않았다. 다음 주 민지가 지은에게 고백을 강요하듯 행동했다. 사무실에서 몰래 손을 잡으려 하고 메시지를 계속 보냈다. 지은은 압박감을 느꼈다. 민지야, 제발 천천히. 하지만 민지의 감정은 폭발 직전이었다. 결국 지은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이 우정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을 선택할 것인가? 지은은 민지의 고백 후 며칠 동안 불면의 밤을 보냈다. 회사에서 민지를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민지는 여전히 밝은 척했지만 눈빛에 숨겨진 슬픔이 보였다. 지은은 자신의 감정을 직시해야 했다. 밤에 일기를 쓰며 생각했다. 민지를 사랑할까? 아니면 그냥 익숙함일까? 하지만 점점 확신이 생겼다. 민지 없이 사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지은은 민지를 집으로 초대했다. 부모님은 출장 중이었고 동생은 친구 집에 갔다. 둘이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지야, 나도 너를 좋아해. 사랑해. 지은의 말에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둘이 포옹했다. 그 순간부터 둘의 관계는 시작됐다. 하지만 비밀로 유지해야 했다. 회사에서, 거리에서, 모든 곳에서 조심했다. 몇 주 후, 지은의 어머니가 이상함을 눈치챘다. 지은아, 요즘 남자친구 생겼어. 얼굴이 밝아 보이네. 지은은 웃으며 아니에요. 일 때문이에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이 수상쩍었다. 민지의 가족도 보수적이었다. 민지의 아버지는 군인 출신으로 여자는 가정을 이뤄야 한다고 믿으셨다. 민지는 지은에게 말했다. 우리 어떻게 할까? 영원히 숨길 수 없어. 사회적 압력도 컸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었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반대 시위를 보았을 때 지은은 두려웠다. 친구들 중에도 편견이 있었다. 한 번은 회사 동료가 레즈비언? 그건 병이야 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울었다. 하지만 민지와 함께라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첫 번째 갈등이 왔다. 민지의 생일 파티에서 민지가 취한 상태로 지은의 손을 잡았다. 친구들이 봤다. 다음 날 소문이 돌았다. 민지랑 지은, 이상하지 않아. 지은은 당황했다. 민지에게 화를 냈다. 조심하자고 했잖아. 민지는 미안해했다. 미안, 흥분해서. 하지만 그 사건으로 지은의 마음에 균열이 생겼다. 지은은 자신의 도덕적 딜레마와 싸웠다. 이게 옳은가? 가족을 속이는 게. 밤에 기도했다. 그녀는 가톨릭 신자였다.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배웠다. 하지만 사랑은 죄가 될 수 있을까? 민지도 비슷한 고통을 겪었다. 지은아, 나 때문에 내가 힘들면 안 돼. 둘이 대화하며 결정을 내렸다. 관계를 유지하되 더 조심하자. 하지만 압력은 커졌다. 지은의 아버지가 선을 주선했다. 좋은 남자야. 만나봐의 지은은 거절할 수 없었다. 데이트를 나갔다. 그 남자는 친절했지만 지은의 마음은 민지에게 있었다. 데이트 후 민지에게 솔직히 말했다. 민지는 질투로 폭발했다. 왜 갔어? 나 버릴 거야. 둘이 싸웠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다니야. 하지만 가족 때문에. 민지는 그럼 나 선택해. 라고 소리쳤다. 그 싸움 후 둘이 화해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지은은 생각했다. 이 사랑을 위해 가족을 포기할 수 있을까?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민지는 어머니 곁에 있으면서도 지은을 생각했다. 엄마, 나 행복해. 하지만 말할 수 없어. 어머니가 물었다. 민지야, 무슨 일 있니?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사회적 사건이 둘의 관계를 흔들었다. 서울에서 동성애자 권리 시위가 있었다. 민지는 가고 싶어 했지만 지은은 반대했다. 위험해. 민지는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야. 가야 해. 결국 민지가 혼자 갔다. 시위에서 민지는 친구를 만났다. 그 친구는 레즈비언 커뮤니티 멤버였다. 민지는 그곳에서 자유를 느꼈다. 지은에게 말했다. 지은아, 우리도 공개하자. 지은은 두려웠다. 아직 안 돼.
그 결정은 둘 사이에 긴장감을 만들었다. 지은은 내적 갈등으로 고통받았다. 공개하면 잃을 게 테다. 하지만 숨기면 민지를 잃을지도 민지도 마찬가지. 그녀는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그중 한 명, 수연이 민지에게 관심을 보였다. 민지는 지은에게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은은 민지의 변화된 태도를 느꼈다. 의심이 싹텄다. 지은의 의심은 점점 커졌다. 민지가 늦게 귀가하고 메시지에 늦게 답했다. 지은은 물었다. 요즘 왜 그래? 민지는 바빠라고만 했다. 지은은 민지의 핸드폰을 몰래 봤다. 수연이라는 이름의 메시지가 있었다. 오늘 재미있었어. 다음에 또 봐. 지은의 가슴이 무너졌다. 배신감이 밀려왔다. 그날 밤 지은은 민지를 대면했다. 수연이 누구야? 민지는 당황했다. 친구야. 시위에서 만났어. 지은은 울면서 거짓말. 나 배신한 거야. 민지는 부정했다. 아니야. 그냥 친구. 하지만 지은은 믿지 않았다. 둘이 크게 싸웠다. 민지는 너 때문에 숨기고 사는 게 지쳐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나도 힘들어.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 만나. 민지는 집을 나갔다. 그 후 며칠 둘이 연락을 끊었다. 지은은 회사에서 민지를 피했다. 마음이 아팠다. 민지가 날 버린 걸까? 지은은 친구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다. 혼자서 울었다. 한편 민지는 수연과 만났다. 수연은 공개적으로 사는 레즈비언이었다. 민지야, 왜 숨겨? 자유롭게 살아. 민지는 유혹을 느꼈다. 하지만 지은을 생각하면 미안했다. 지은의 가족 압력도 심해졌다. 아버지가 다시 선을 주선했다. 이번엔 진짜 만나봐. 이지은은 갈등했다. 만약 민지와 끝난다면? 데이트를 나갔다. 그 남자, 현주는 매력적이었다. 대화가 잘 통했다. 지은은 현준과 키스할 뻔했다. 하지만 민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집에 돌아와 울었다. 내가 왜 이래? 민지는 지은의 데이트를 알게 됐다. 회사 소문으로. 민지는 분노했다. 수연에게 털어놓았다. 지은이가 남자 만나. 오수연은 그럼 포기해. 나랑 사귈래. 민지는 망설였다. 그날 밤 민지는 수연과 키스했다. 배신의 순간이었다. 다음 날 민지는 후회했다. 지은에게 전화했다. 미안해. 이야기하자. 둘이 만났다. 공원 벤치에 앉아. 민지가 먼저 말했다. 나 수연이랑 키스했어. 지은은 충격받았다. 눈물이 흘렀다. 왜? 나 때문에. 민지는 내가 숨기자고 해서 지쳤어. 하지만 사랑하는 건 너야. 이지은은 나도 현준이랑 데이트했어. 하지만 너 생각했어. 둘이 서로의 배신을 털어놓았다. 용서할 수 있을까? 화해는 어려웠다. 지은은 민지를 용서하려 애썼지만 상처가 컸다.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해. 민지는 약속했다. 하지만 관계는 더 불안정해졌다. 사회적 압력이 더해졌다. 지은의 어머니가 지은의 방을 뒤지다 민지의 편지를 발견했다. 이게 뭐야? 민지랑 그런 사이. 지은은 당황했다. 아니에요. 친구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믿지 않았다. 아버지에게 말했다. 가족 회의가 열렸다. 아버지가 화를 냈다. 동성애. 그건 병이야. 치료받아. 지은은 울면서 사랑해요. 아버지는 집에서 나가. 지은은 충격받았다. 어머니는 울었다. 지은아, 왜 그래? 지은은 집을 나왔다. 민지의 집으로 갔다. 민지의 어머니가 문을 열었다. 지은이. 민지 병원에 있어? 민지가 자살 시도를 했다. 수면제를 먹었다. 지은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민지가 깨어났다.
미안해, 지은아. 압력이 너무 커. 지은은 울면서 나 때문에, 민지는 우리 때문에 그 사건으로 둘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지은은 가족과 단절됐다. 민지의 어머니도 의심했다. 지은은 새 아파트를 구했다. 민지와 함께 살기로 했다. 하지만 사회적 시선이 따가웠다. 회사에서 소문이 돌았다. 상사가 지은을 불렀다. 개인 생활이 업무에 영향 주지 마. 지은은 압박받았다. 민지도 마찬가지. 디자이너로서의 꿈이 흔들렸다. 클라이언트가 그런 사람과 일 안 해라고 했다. 둘은 커뮤니티에 도움을 청했다. 레즈비언 모임에 갔다. 그곳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가족 포기한 사람 많아. 하지만 지은은 후회했다. 이게 옳은 선택일까? 민지는 우리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고통은 계속됐다. 지은의 동생이 연락했다. 언니, 집에 와. 아빠 후회해. 지은은 갈등했다. 가족을 선택할까? 사랑을. 지은은 동생의 연락 후 고민했다. 가족과 화해할 기회였다. 하지만 민지를 버릴 수 없었다. 민지에게 말했다. 가족이 부르는데 민지는 가봐. 나 기다릴게. 지은은 집으로 갔다. 아버지가 기다렸다. 지은아, 미안해. 내 선택 존중할게. 하지만 조건이었다. 민지랑 끝내. 지은은 못해요. 아버지는 다시 화냈다. 그럼 나가. 지은은 돌아왔다. 민지와 함께. 하지만 그 사건으로 민지의 마음에 상처가 생겼다. 내 가족 때문에 나 포기할까 봐 두려워. 지은은 안심시켰다. 아니야. 하지만 사회적 압력이 더 세졌다. 서울에서 동성애 반대 캠페인이 벌어졌다. 뉴스에 나왔다. 지은은 불안했다. 회사에서 해고 위협을 받았다. 이미지 문제야. 민지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수연을 다시 만났다. 수연은 민지를 유혹했다. 지은이랑 불안정하잖아. 나랑 새로 시작해. 민지는 흔들렸다. 지은에게 말하지 않았다. 어느 날 민지가 늦게 왔다. 지은은 물었다. 어디 갔어? 민지는 지은의 의심이 다시 시작됐다. 결국 지은은 민지의 핸드폰을 봤다. 수연과의 메시지. 사랑해. 지은은 무너졌다. 민지를 대면했다. 다시 배신. 민지는 울면서 미안. 내가 가족 선택할까 봐. 지은은 그럴 일 없어. 둘이 다시 싸웠다. 이번엔 심각했다. 민지가 집을 나갔다. 수연 집으로. 지은은 혼자 남았다. 절망했다.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유일한 친구, 혜진에게. 혜진은 동성애. 이해 못해. 지은은 더 외로워졌다. 밤에 울며 생각했다. 이 사랑의 대가가 너무 커. 민지는 수연과 사귀기 시작했다. 하지만 후회했다. 지은을 잊을 수 없었다. 몇 주 후, 민지가 지은을 찾았다. 미안해. 돌아갈게. 지은은 이미 늦었어. 하지만 마음은 여전했다. 둘이 화해했다. 하지만 이번엔 조건을 달았다. 공개하자. 민지는 동의했다. 둘이 가족에게 말했다. 지은의 아버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딸 아니야. 민지의 어머니는 울었다. 왜 그래? 사회적 반발이 왔다. 회사에서 지은은 해고됐다. 민지도. 둘이 새 삶을 시작했다. 카페를 열었다. 하지만 손님이 적었다. 그런 사람들 가게 안 가. 지은은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민지와 함께라면. 고조되는 갈등 속 지은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왔다. 병원에 갔다. 의사가 휴식이 필요해. 민지는 지은을 돌봤다. 미안, 나 때문에. 지은은 우리 때문에. 그 과정에서 둘의 사랑이 더 강해졌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친구들 잃고, 가족 잃고.
마지막 갈등이 왔다. 민지의 아버지가 찾아왔다. 민지야, 집으로 와의 결혼에 민지는 거절했다. 아버지는 내 엄마 아프셔. 민지의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았다. 민지는 갈등했다. 엄마 곁에 있어야 해. 지은은 가봐. 민지는 가족 집으로 갔다. 어머니를 돌보며 지은을 생각했다. 지은은 혼자서 카페를 운영했다. 외로웠다. 민지가 매일 연락했지만 거리가 생겼다. 민지의 아버지가 압력을 줬다. 남자 만나. 이민지는 현택이라는 남자를 만났다. 가족을 위해. 지은에게 말했다. 미안. 하지만 엄마 때문에. 지은은 충격받았다. 배신 또. 민지는 현택과 데이트했다. 하지만 마음은 지은에게. 결국 민지는 선택했다. 가족을 포기하고 지은에게 돌아왔다. 사랑해. 하지만 어머니의 병은 악화됐다. 민지는 죄책감을 느꼈다. 내 선택 때문에 엄마가. 지은은 위로했다. 아니야. 둘은 함께 어머니를 방문했다. 어머니가 말했다. 민지야, 행복해. 민지는 내 어머니는 그럼 돼.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했다. 그 과정에서 민지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민지는 슬픔에 빠졌다. 내 탓이야. 지은은 아니야. 하지만 민지의 마음에 균열이 생겼다. 어머니의 장례식 후 민지는 변했다. 지은을 탓했다. 내가 공개하자고 해서. 지은은 상처받았다. 나도 힘들어. 둘이 싸움이 잦아졌다. 관계가 위태로워졌다. 지은은 생각했다. 이게 끝인가? 민지는 커뮤니티로 돌아갔다. 수연을 다시 만났다. 이번엔 진심으로. 지은에게 말했다. 우리 끝내자. 지은은 무너졌다. 왜? 민지는 너무 아파. 가족 잃고, 엄마 잃고. 지은은 울면서 나도 잃었어. 하지만 민지는 떠났다. 지은은 혼자 남았다. 우울증이 심해졌다. 병원에 입원했다. 그곳에서 자신을 돌아봤다. 내 선택이 옳았을까?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한 게. 퇴원 후 새 삶을 시작했다. 새로운 직장, 새로운 친구. 하지만 민지의 그림자는 지워지지 않았다. 몇 달 후 지은은 민지를 우연히 만났다. 거리에서. 민지는 수연과 함께였다. 지은은 인사했다. 잘 지내? 민지는 끙. 어색한 대화 후 헤어졌다. 지은은 집으로 가며 울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지은은 가족과 화해했다. 아버지가 먼저 연락했다. 지은아, 돌아와. 지은은 갔다. 아빠, 미안해. 아버지는 내 행복이 중요해.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공허했다. 사랑을 잃었다. 민지는 수연과 헤어졌다. 후회했다. 지은에게 연락했다. 미안해. 돌아갈 수 있을까? 지은은 이미 늦었어. 하지만 둘은 친구로 돌아갔다. 우정으로. 하지만 그 안에 남은 감정은 복잡했다. 시간이 흘렀다. 지은은 30살이 됐다. 결혼했다. 남자와. 사회적 압력에 굴복했다. 민지도 마찬가지. 둘이 가끔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 선택이 옳았을까? 지은은 모르겠어.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은 일기에 썼다.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는 게 과연 옳은가? 아니면 사회와 가족을 선택하는 게 현명한가? 이 선택의 대가는 너무 컸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아니, 후회할까? 사랑이란 게 정말 자유로운 선택일까? 아니면 사회의 틀 안에서만 가능한 걸까?